테슬라 소식입니다. 스촨성 절전으로 중국 공급망 피해. 21일 중국 전기 자동차 산업의 주요 제조업의자 다수의 테슬라 공급업체 본거지인 스촨성 정부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주민들을 위한 전력을 비축을 위해 제조업체에 며칠 더 전력 공급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스촨성 당국은 고온과 적은 강우량으로 인한 전력 부족이 지속되자 지난 15일부터 부과한 제조업체 정전 조치를 8월 25일까지 연장했다. 올해 초 상하이에서 겪은 2개월간의 코로나 봉쇄로 인한 공급 차질을 복구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인 테슬라로서는 스촨성의 생산 중단은 특히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테슬라는 스촨성의 공장 폐쇄로 인해 부품이 부족하고 생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상하이 정부에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으로 상하이 관리들은 지난 16일 스촨성 공장에 전력을 공급할 때 테슬라와 국영자동차 제조업체 사익모터의 16개 공급업체에 우선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 상하이는 테슬라의 주요 협력 도시로 올해 초 2달간 코로나 봉쇄령이 내려진 가운데 테슬라가 생산을 재개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상하이의 영향력은 다른 지역이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지는 못했다. 중국의 중부가 2개월 이상 최고 섭씨 40도의 기온과 낮은 강수량을 보인 현재의 폭염이 기록상 가장 긴 것으로 기록됐다. 중국 기상청에 따르면 8월 평균 강우량이 75에서 100mm인 장쑤성 난징과 같은 일부 도시는 이번 달 전혀 비가 내리지 않았다. 양쯔강은 이제 수심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스촨성의 가뭄은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스촨성 수력발전소가 발전량의 약 3분의 1을 장쑤성과 저장성, 상하이 등 다른 7개 성급 지역으로 보내기 때문이다. 장쑤성과 안우이성, 저장성 등은 전력 공급이 부족해지자 기업과 가정의 전기 절약을 당부했다. 상하이시는 22에서 23일 이틀 동안 와이탄 등 황푸장 주변 야간 경관 조명 운영을 전면 중단한다. 애플 소식입니다. 미 유럽 아이폰 이어 맥북도 셀프 수리. 국내는 애플이 올해 초 아이폰을 대상으로 셀프 수리 서비스를 선보인 데 이어 맥북으로 영역을 확장했다. 23일 애플은 이날부터 미국에서 M1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셀프 수리 설명서와 정품 부품 및 도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직접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디스플레이, 배터리, 트랙패드 등이다. 지난해 11월 애플은 셀프 서비스 수리 프로그램을 처음 공개했다. 애플 제품을 직접 수리하기 원하는 소비자는 정품 부품과 도구를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아이폰을 사용하던 중 액정이 깨졌을 경우 서비스 센터에 가지 않고 애플 온라인 스토어에서 부품과 공구를 구매해 직접 갈아 끼울 수 있는 식이다. 그간 애플은 소비자가 공인인증 업체가 아닌 사설 업체에서 수리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보증기간이 남았어도 수리를 제공하지 않았지만 셀프 수리의 경우 보증기간이나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애플이 이와 같은 정책을 내놓은 것은 유럽과 미국 정부의 영향이 크다. 유럽의회는 지난 2020년 11월 수리할 권리를 보호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이어 작년 7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제품 수리 권한을 통제하는 독점적인 관행을 시정하라며 행정명령을 내렸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도 가세했다. FTC는 애플을 포함한 일부 스마트폰 제조업체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수리 제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애플의 셀프 수리 서비스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만 시행 중이다. 국내에서는 애플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기술기기의 셀프 수리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작년 11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수리할 권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지만 기리 중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미 증시 잭슨홀 앞두고 하락.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22일 다우 지수는 전장보다 90.49포인트 떨어진 4137.99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23.64포인트 급락해 12,381.57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643.13포인트
하락한 33,063.61에 장을 마쳤다. 뉴욕 증시는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일제히 하락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예정된 잭슨홀 회의에서 나오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연설을 앞두고 변동성에 주시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잭슨홀 회의에서 긴축 의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최근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매파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지속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9월 물 서부 텍사스 산원유 가격은 전장 대비 0.59% 하락한 배럴당 90.23달러의 거래를 마쳤다. 종목에서 아마존 주가는 3.6% 밀렸고 엔비디아는 4.6% 급락했다. 넷플릭스 주가는 크프라가 투자 등급을 매도로 하향한 후 6.1% 급락했다. 이외 애플 주가는 2.30%, 테슬라 2.28%, 메타 2.92%, 마이크로소프트 2.94%, 알파벳 2.53% 등 주요 종목들이 모두 하락했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오즈, 공공 클라우드 진입 준비 착수. 정부가 등급제를 통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 완화를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사가 국내 공공시장 진입 준비에 착수했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는 곳은 아마존 웹 서비스다. 오즈 코리아는 공공부문 클라우드 인력을 대대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정부 공식 발표 이전부터 공공사업을 위한 인력 구하기에 나섰다는 게 업계 전언이다. 공공 클라우드 시장 개방을 확신한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업계 관계자는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는데 나 외에도 공공기관에 있는 다른 사람도 제의를 받았다고 들었다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오즈로 오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즈 관계자는 클라우드 시장이 성장하다 보니 채용을 계속 진행해왔고 오즈에 많은 인력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캡 등급제 도입에 대해 2016년부터 한국 정부와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데이터를 국내에 저장할 수 있도록 국내 데이터 센터와 보안 등을 제공해왔다면서 앞으로도 공공서비스 혁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즈는 국내에서 오즈코리아와 오즈코리아 공공부문으로 나뉘어 사업을 추진 중이다. 한국정보와진흥원 출신 윤정원 대표가 2017년 5월부터 오즈 공공부문을 이끌고 있지만 공공분야 진출이 쉽지 않았다. 등급제 도입으로 드디어 숨통이 트였다는 분위기다. 공공시장에 대비하는 것은 오즈뿐만이 아니다. 한국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공공부문 인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필요하다면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 MS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연도로 바뀌면서 회사 전반적으로 대대적인 인력 확충을 하고 있다면서 필요시 더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CSP는 공공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이 후발주자인 만큼 가격 후려치기 정책을 내세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CSP 관계자는 클라우드 품질은 측정이 어려워 경쟁 시 선택의 기준은 사실상 가격밖에 없다면서 자본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가격을 앞세워 공공시장에 진입한다면 경쟁이 힘든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캡 등급제에 대한 세부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구글 소식입니다. 낚시성 링크 추방에 나섰다. 구글은 19일 눈에 띄는 헤드라인으로 독자의 관심을 끌려고 하지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지는 않는 낚시성 링크의 기사를 배제하기 위해 사람을 위한 콘텐츠를 우선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소위 유용한 콘텐츠 업데이트는 구글의 검색 엔진 알고리즘이 사람들을 돕거나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검색 엔진에서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는 90년대 초반부터 검색 엔진 최적화를 중심으로 성장한 온라인 산업이 뉴스 미디어를 포함 노출 방침을 다소 재조정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구글의 검색 담당자 데니 설리번은 업데이트를 발표한 블로그 게시물에서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보다는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 보이는 콘텐츠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웹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좌절감을 경험했다라고 말했다.
이 업데이트를 사용하면 고유하고 확실한 정보로 더 많은 결과를 볼 수 있으므로 이전에 보지 못한 것을 읽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덧붙였다. 설리번은 테스트에서 온라인 교육, 예술 엔터테인먼트, 쇼핑 및 기술과 관련된 검색에서 업데이트 후 특히 유용한 개선 사항을 보았다고 밝혔다. 뉴스 사이트의 경우 기사는 독자에게 실제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링크를 포함하여 헤드라인과 관련된 적절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뉴스 회사에 대한 테스트는 클릭리기를 유발하지 않고 여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러나 구글은 뉴스 매체가 독창적이고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한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한다. 유용하지 않은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많은 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 콘텐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이트 더 나은 다른 콘텐츠가 있다고 가정할 때 검색이 제대로 수행될 가능성이 낮다라고 말했다. 구글은 새로운 업데이트가 다음 주에 적용되기 시작하지만 완전히 출시되기까지 최대 2주가 소요될 수 있다고 밝혔고 더 많은 정보는 출시 후 업데이트 페이지에 게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처음에는 영어 검색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향후 다른 언어로 업데이트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구글은 밝혔다.